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 부채 한도를 빨리 높이지 않으면 정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미국 정부가 채권자에 대해서 빚이는데 이것을 갚지 못할 그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내적으로 정말 광범위하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이 이 부채 한도를 더 높일 것인가 혹은 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것인가에 초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미국의 뱅크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주 동안 이 미국 은행 예금이 125달러가 감소한 걸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금 투자자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계속해서 인출해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이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해서 점점 신뢰를 잃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맡기는 비율이 지금 한 주 동안만 이 미국 최근 한 주 동안만 125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한 주 동안에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JP 모간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샀어요. 은행을 사게 됐죠. 원래는 법률상 살 수 없는 건데 이게 제외가 됐어요. JP 모가 너한테 이렇게 제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를 주겠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뱅크를 사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이라 그랬어. 7월이나 8월 달에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을 도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 코인이 더 큰 관심을 받고 더 큰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란다면은 많은 은행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JP 모간을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이 은행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번 주 그리고 5월 달이 정말 중요한 한 달,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큰 은행을 제외하고 이 지역 은행들이 붕괴가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역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도미노 같은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또 다른 은행들이 만약에 붕괴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더 큰 경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13살짜리 아이가 버키셔의 연례 미팅에 왔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찰리 멍커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벌써 6번째 미팅이다. 지금 13살짜리가 6번째 미팅에 참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6살 때부터 벌써 이런 미팅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아이가 워렌 버핏과 찰리 몽거한테 지금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핵심 포인트는 종이화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특히 세계 기축통화인 경우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멀리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부채 한도, 그리고 미국 디폴트, 전 세계 금융위기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까지 약세가 보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오면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질문했어요. 당신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과 찰리 몽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쉬운 돈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론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초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크레딧을 준 셈이죠. 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크레딧, 인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는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바뀌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식 중에서 좋은 거를 찾고 또 쉽게 말하면 쉬운 돈을 찾는 거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과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한뼘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나한테 좋게 말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트위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이브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와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앨런 머스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매우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그런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찰리 먼거 그리고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와 굉장히 가까운데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다 같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 스페이스 라이브를 신청을 해서 3자 통화를 하게 된다면 친분이 쌓이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크셔 같은 경우는 JP 모간 은행 그리고 월파고를 이 코빅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전해지기도 하죠. To be there and in a position to operate when if the economy stopped, if the economy stopped. 지금 보신 거는 왜 계속 when이라고 했다가 if로 고쳤어요.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경제가 멈췄을 때에도 만약에 경제가 멈췄을 때에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약간 말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딴 생각을 하다가 말이 그냥 나오는 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경제가 멈췄을 때 만약에 경제가 멈췄을 때에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과 찰리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이 연방준비제도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하다가 당연하듯 경제가 멈췄을 때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만약에 경제가 멈추면 우리도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을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투자자들이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모든 것이 괜찮다면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면서까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멈췄을 때도 라고 당연히 말을 했다가 if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멈췄을 때라고 다시 한번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오늘 이 비트코인 인출을 멈췄어요. 이 네트워크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멈췄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바이낸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거래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문제가 일어날 쯤에는 가격이 변동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크립토 거래소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소를 빼내서 외부 지갑으로 빼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거래소는 지갑이 아니다. 구도가 나거나 혹은 어떤 문제상으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다 보상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무조건 믿고 그곳에 100% 놔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놔두는 비율이 약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외부 하드웨어나 레저 나노.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베테랑들은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외부 지갑으로 옮겨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행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은행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지금 짧게는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본다면 경기 침체는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이 중국 상하이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우면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요 최근에 있었던 F1에 참가를 해서 앞으로 이 테슬라 서비스를 위해서 F1에서 일하는 이런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테슬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스카웃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